안녕하세요.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증권사 수수료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의 상환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자에서 물을 흘러내린다고 가정하면 제일 먼저 위의 상자가 채워지고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순으로 상자에 물이 내려가는 것처럼 현금이 유입되고 나서 선순위가 제일 먼저 상환을 받아가고 다음 중순위, 후순위 순으로 상환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투입 순서하고는 반대로 선순위가 마지막에 투입하고 제일 먼저 상환받습니다. 그래서 선순위가 가장 안전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음 중순위가 상환을 받고 그런데 후순위는 제일 먼저 돈을 투입하는데 상환은 가장 늦게 받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금융이 후순위를 투입하는 금융기관인 겁니다. 그럼 금리 및 취급 수수료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선순위는 금리가 5에서 6%고 취급 수수료가 1%에서 2% 정도, 조달 비율이 60에서 70% 정도이며 대출의 형태는 한도 대출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마이너스 대출의 형태입니다. 다음 중순위는 금리가 6에서 8%이고 취급 수수료가 4에서 6%, 조달 비율이 20에서 30%입니다. 대출의 형태는 무조건 돈을 쓰는 일괄 대출과 필요할 때 꺼내 쓰는 한도 대출이 혼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후순위는 금리가 8에서 10%, 취급 수수료가 8에서 10%, 조달 비율이 10%, 대출의 형태는 일괄 대출입니다. 그렇게 후순위는 리스크가 가장 높은 순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금리와 취급 수수료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주관사가 주관 수수료를 받는데 1에서 4%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2%를 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에서 2% 정도의 협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올인 코스트가 보통 12에서 1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책준을 포함하게 되면 14%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책준은 매출액의 2%를 취급수료로 징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행이익은 10에서 15%가 되고 시행이익은 후순위, 선순위는 대주단이 먼저 상환받는 거죠. 전체 이익이 30%라고 하면 그 중에 15%는 금융기관이 선순위로 가져가고 나머지 15%는 시행사가 마지막에 시행이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금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에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곳이 금융기관이고 시행사는 자기 자본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투입한 만큼 시행사 이익을 세하자는 것이 증권사의 수수료 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숨겨진 수수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인출 수수료가 있는데요. 비율이 0.3에서 0.5% 정도를 징구하는데 대상이 선순위 대주입니다. 내용은 시행사가 한도 대출을 했는데 분양이 잘 돼서 돈을 쓰지 않으면 쓰지 않는 돈에 대해서 이자 같은 취급 수수료를 징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해놓고 돈을 안 쓰면 이자를 안 내잖아요. 그런데 증권사에서는 돈을 안 써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거죠. 참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률 트리거가 있습니다. 보통 1% 정도를 징구하는데 대주단 전체가 징구합니다. 예를 들면 목표 분양률을 정해놓고 분양이 안 되면 1%를 더 수수료로 내라 이렇게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수수료는 금융학적 논리가 없고 증권사의 수익을 극대화하기에 만들어 놓은 수수료 체계입니다. 이런 수수료가 생긴 지 사실은 불과 몇 년밖에 안 됐는데 미인출 수수료는 마이너스 대출인데 취급 수수료를 징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도 대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 한도 대출은 증권사 채무 보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도 대출이라는 것은 채무 보증을 규제한다는 것인데 한도 대출은 대출할 때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도 대출은 증권사의 채무 보증에 대해 회피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도 대출의 미인출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상업은행에서 한도를 잡아놓은 마이너스 대출을 쓸 때 돈 안 쓸 거면 돈 내세요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거죠. 그 다음 분양률 트리거도 금융기관이 투자할 때 목표 분양률을 검토하고 승인을 낸 겁니다. 그런데 분양이 안 됐다고 취집수를 징구한다.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것을 시행사한테 전가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맞지 않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한국 증권사의 수수료 체계는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금융학 논리로도 맞지 않는 미인출 수수료나 분양률 트리거 등 많이 있습니다. 제일 심한 게 마이너스 대출인 한도 대출입니다. 돈을 안 썼으니 미인출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한도 대출이 마이너스 대출과 같은 금융구조인데 안 써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한도대출은 요새 증권사 규제 대상인 채무보증에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행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채무보증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채무보증에 대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챙긴다는 거죠. 이런 금융을 M증권사가 한도대출 선순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설정만 하고 수수료를 받아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 분양이 잘 돼서 한도대출 안 쓰게 되면 한도대출 금리 5, 6%를 못 받으니 시급수수료 1%를 징구한다는 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융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의 예상 수익의 절반 정도 되는 막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이유는 시행사가 자기 자본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자기 자본이 적다 보니까 이 사업에 실제로 돈을 대는 사람이 금융기관이고 사업의 주체도 금융기관인 거죠. 그러다 보니 금융기관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이 부족하거나 적은 사람은 시행을 하게 되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시행사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보다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본인들이 더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니 수를 더 많이 내라 라고 하는 당연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주간 수수료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